초짜! 경매. 안녕하세요. 초짜 경매 송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교안입니다. 네네. 아직도 좀 호흡이 조금 안 맞네요. 예,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대법원 경매 정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봤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이제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 이런 게 이제 있더라고요. 이게 좀 뭔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매각 물건 명세서가 뭔가요? 매각 물건 명세서는요, 뭐 사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냥 네. 매각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명세서들이 있어요, 그 안에요. 네. 그러니까는 뭐 그 안에 보면은 뭐 현황 조사서, 뭐 네. 송달 증명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거는 입찰자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없고요. 네. 그 거기서 뭐 이제 뭘 이제 제대로 좀 봐야 되냐면은 네, 거기서 제일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뭐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현황 조사서죠. 현황 조사서. 네, 현황 조사서를 갖다가 좀 꼼꼼히 좀 읽고 네.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임차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전답이 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경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가. 현황 조사서 문제는 뭐 다음번에 네. 저희가 이제 또 짚어볼 텐데. 그러니까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는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은 그냥 뭐라 그러지? 그 제일 우리가 뭐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보시면 돼요. 가족관계 등록부. 그다음에 이제 전입신고일하고 대항력, 뭐 확정일자. 우리 뭐 이건 많이 쓰는 말이긴 하는데 그래도 예.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주택을 관련돼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전입신고, 뭐 확정일자. 전입신고라고 하는 거는 집주인이 전입신고하는 것도 있고 네.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부동산 물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면 거기에 집주인하고 세입자 외에 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법원 일단 서류를 믿으셔야 돼요. 네. 법원에 보면은 매각 물건 명세서 안에 요새는 그 집행관이 네. 직접 그 동사무소에 가서 그 물건지에 나와 있는 전입된 사람을 다 뽑아서 올려줍니다. 집행관은 법원에서 보낸 사람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걸 갖다 다 각자가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했는데 네. 지금은 집행관이 가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그러면 집행관의 그걸 믿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만 제대로 보면은 그 제대로 안에 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확정일자는 뭐예요? 확정일자는 말 그대로 네. 세입자들이 네. 그 전입신고한 다음에 네. 그거 들고서 그 주민센터 가서 네. 저 여기 세입자로 들어왔습니다. 확정일자 해주세요. 하고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그게 확정일자예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하면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그 대항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사실 굉장히 얘기가 길어집니다. 네네네. 근데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요. 지난번 우리가 대항력을 좀 살펴봤지 예. 않습니까? 최초 근저당.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근저당. 그렇죠. 등기부등본을 띄면은 네. 최초 근저당보다 앞서서 전입한 걸 갖다가 네. 무조건 대항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무조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잘못하면은 낙찰자가 다 물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두 가지 다 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 대항력이 생기는 아닙니다. 겁니까? 아닙니다. 최초 근저당보다 네. 대항력이 빨리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전입일이 빨리 있어야 되고 네. 전입일이 빨리 있어야 돼요. 전입이 빨리 됐어야 네. 되고. 확정일자는 뒤에 있어도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전입일이 무조건 빨리 있는 거는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입일은 뒤에 있고 확정일자가 앞으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경우는- 사람은 보니까는 네. 그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뭐 날짜가 뒤에 있고 네. 예를 들어서 뭐 2010년 뭐 8월 달에 전입이 돼 있는데 네. 확정일자는 5월 달에 받는 그런 사람도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예, 왜냐면 그분은 전입 신고는 늦었지만은 네. 그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가서 도장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대항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건 대항력이 없. 전입이 먼저 돼야 돼요. 전입.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전입. 이거 세입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입신고일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 네. 대항력을 확정일자는 암만 일찍 받아도 전입 안 돼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입이 아버지라 그러면은 네. 전입일자, 전입신고, 네. 확정일자는 아들이에요. 네, 그렇군요. 예. 그다음 세입자 입장에서 배당 요구하는 경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배당 요구라는 게 뭔가요? 배당 요구라고 하는 거는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은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라와요. 네. 너 이 집의 세입자면은 네. 몇 월 며칠까지 배당 요구를 해라. 배당이는 거 돈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세보증금. 자, 배당
배당을 요구해라. 네. 내 전세금이 1억이면은 네. 1억을 요구해라. 네. 라고 하는 게 날라와요. 그러면 네. 거기다가 법원에다가 내 임대차 계약서 4번 뭐 여러 가지를 뭐 달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전입했으면 언제 했냐 그러면 뭐 전입 그걸 첨부해 갖고서 내는데 네. 배당 요구라는 거는 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단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건 누구냐면은 대항력을 갖춘 사람은 해도 그만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 이거는 뭐 안 해도 자연스럽게 배당이 예, 예. 되는 거니까. 예, 예. 네. 아, 배당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누구한테서 돈을 받는다 이 네, 얘기예요. 보증금을 이제 예, 예. 보호받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전입과 확정일자가 앞선 사람이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배당을 해줘요. 그건. 네. 그러니까 아무튼 세입자는 일단은 법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신고를 하세요. 네. 그러면 법원에서 거기에 맞춰 갖고 다 배당을 해줍니다. 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연락이 와요? 옵니다. 아, 왜 오냐면은 네. 법원에서 먼저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 현황을 다 뽑잖아요. 네. 그거를 법원에다 갖다 주면은 네. 법원에서는 그 현황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맞춰 갖고 전부 다 그 집으로 배당 요구하라는 통지서를 다 보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되군요. 이거 등기로 보냅니다. 그것도. 네, 네. 그러니까 다 안 받아볼 수가 없죠. 아, 그거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선순위 말씀을 좀 하셨는데 선순위가 뭐예요? 네. 선순위라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네. 최초 근저당보다 앞서서 전입한 사람을 선순위라 그래요. 근저당도 순위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죠? 순위가 근저당은 반드시 물건이기 때문에 네. 물건에는 번호가 있어요. 네. 1번, 2번, 3번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1번이 제일 먼저입니다. 무조건. 은행이 먼저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제2금융권이 뒤로 아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근저당이 뭐 예를 들어 송 기자님도 그 근저당 채권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돈을 꽂으면은 그렇죠. 그러면 금융권도 있을 거. 그렇죠. 1번으로 하면 1번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은행이 하면 은행이 2번이 되는 번이 거고. 그런 식으로. 그 최초 근저당보다 제일 먼저 전입한 사람을 선순위 임차인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물어주는 게 아니고 네.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확정일자를 신고를 하고 배당 요구 종기 전에 신고를 하면은 이 사람은 법원에서 돈을 줍니다. 배당 요구 종기란 건 그러면 이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배당 요구를 해라. 그 맞춰지는 날이 배당 요구 종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배당 요구 종기도 최근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고 네. 예전에는 배당 요구 종기라는 게 없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생겼어요. 그 왜 생겼냐면은 네. 모든 기점을 배당 요구 종기로 보자 해갖고서 네. 그 종기 날짜를 배당 요구 종기 네. 그 날짜를 반드시 세입자하고 다 알려줍니다. 집주인한테 몇월 알려주고. 며칠까지 배당 요구를 해라. 그렇죠. 그 안까지 하셔야 돼요. 만약에 네, 네. 그 안이 지난 다음에 배당 요구를 했다. 네. 그건 인정 못 받습니다. 해도 아, 필요 그렇군요. 없어요. 근데 다시 정리하면 내가 선순위로서의 대항력을 갖고 있다면 배당 요구를 안 해도 상관없다. 안 해도 상관없고 그렇죠? 해도 상관없고 해도 상관없고. 근데 해면은 대신 배당 요구 종기 안에 확정일자를 갖춰서 신고해라. 네. 근데 쉽게 생각하면 그냥 하는 게 좋죠, 그냥. 아, 그럼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네. 근저당권보다 앞서서 되어 있는 모든 건 선순위니까는 네. 낙찰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근저당보다 앞서서 만약 선순위가 있다. 네. 그러면 긴장을 해갖고서 네. 그 가까운 지인이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걸 많이 보면서 네. 연구를 조금 하셔야죠. 일단은. 네. 근데 거의 대한민국 경매 물건 중에 저당권보다 앞서서 전입되어 있는 확률은 네. 10% 정도뿐이 안 돼. 그렇군요. 10%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00건이면은 한 뭐 5건 정도, 95건은 다 저당권보다 뒤에 있어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초짜 공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콘텐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